자, 이제 마의 구간에 봉착해 왔습니다. 프로토 6회 프리미어리그 빅6 외의 클럽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2연속으로 하나밖에 맞추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 사우스햄프턴 경기에서 레스터가 최근 들어서 약간은 좀 빈틈을 보이는 것 같다 생각해서 무승부를 예측했던 것이 약간은 좀 위안이 되는 거리라고 생각해요. 네,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 어쨌든 약간의 위안거리는 역시 레스터 사우스햄프턴 무승부 예측, 요것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저의 픽과 반대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은 저의 승부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 만큼 저의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픽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이튼 대 아스톤빌라 경기.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아론 무이 선수가 돌아옵니다. 아론 무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이번 경기 훈련을 소화한 만큼 주전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단순하지만 간결하게 전개하는 이 공격 패턴이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홈 경기 성적이 4승 4무 3패밖에 거두지 않고 있는 브라이튼의 호성적 홈 경기 성적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아스톤빌라의 경우에는 고질적인 이 수비 불안이 맨시티전에서 제대로 삑 터져버렸다. 제대로 패망해버렸죠. 잉시 선수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개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상대로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카라바오컵 32강 원정승을 포함해서 브라이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다. 상대 전적에서 좀 앞서고 있다는 게 약간은 좀 아스톤빌라에게 가산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근 분위기, 최근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브라이튼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잭 글리시의 한 방을 생각해서 무승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튼의 홈 성적을 좀 더 기대해 볼까 합니다. 브라이튼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노리치 대 본머스 경기. 똥대똥의 대결. 왜 똥대똥이냐? 노리치의 최근 경기력 9게임에서 3무 5패,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노리치의 수비가 안 좋음에도 노리치의 공격 성향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홈 경기에서도 지난 9월에 맨시티 상대로 깜짝 승 거둔 이후에 3무 5패, 홈에서도 승리를 거두질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최악이다. 하지만 고드프리 선수가 수비수가 돌아온다는 거,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테무 푸키 선수가 아직까지도 좀 복귀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만큼 테무 푸키의 출전 불투명이라는 것이 약간은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본머스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게, 나다나케 아담 스미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주전 수비수가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포드에게 3대0 대패. 최근 수비 완전 개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다가 칼럼 윌슨, 솔랑케 선수가 결정력이 좋지 않은 상황, 공격적인 면에서도 좀 기대할 여건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에서 밸런스가 완전 흐트러진 본머스의 상황, 좋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나마 진짜 찾고 찾아서 본머스에게 그나마 희망적인 면은 부진하다가 뜬금승을 거두는 경우가 있다. 자, 지난 과거 기록을 보니까 3게임에서 무득점 2무 1패를 거뒀던 지난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맨유에게 뜬금승 삑 거뒀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5연패를 거두다가 다시 첼시,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삑 승리를 거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1무 4패, 그 중에서 4게임에서 무득점입니다. 과연 이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인가? 이게 그나마 본머스에게 걸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등권 팀, 부진한 두 팀의 대결, 한번 미친 짓 한번 제대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머스 승리 한번 가봅니다. 네, 한번 역배 제대로 가봅니다. 저의 이 희생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픽을 얻을 수 있다면 제 한번 제대로 희생할 수 있다. 요거 한번 그래도 가볼 만하다. 본머스 승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햄프턴 대 울버햄튼. 사우스햄프턴은 최근 4승 1무, 전방 압박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최근 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 좋은 성적의 바탕이 되고 있는 데닝스의 득점력까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잉스 선수의 득점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너무 잉스 선수에게 좀 집중된 이 득점 루트, 물론 쉐이노 선수의 돌파를 토대로 다른 루트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잉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결정력 면에서 한방 해주고 있는 만큼 잉스의 패턴을 울버햄튼이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트라우레 선수가 FA컵 재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했지만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메네즈, 네토, 히메네즈의 중앙 침투, 아니라면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 아니라면 네토의 측면 돌파, 이것까지 더해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FA컵 64강 재경기의 여파, 주전 선수를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에서 패배하고 체력은 체력대로 소모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는 리버풀이고, 혹시라도 리버풀 경기를 대비해서 트라우레를 좀 아끼려고 벤치에 앉힐 가능성 살짝 좀 예상해 보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FA컵 여파로 체력적인 문제를 좀 겪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프턴의 승리를 예측해 보고요. 울버햄튼이 경기력 면에서는 괜찮지만은 최근 경기 결과 면에서는 좀 잘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한몫해서 제가 이렇게 사우스햄프턴의 상승세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웨스트햄 대 에버턴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지금 스노드그래스의 왼발 킥 감각, 그리고 프레데릭스의 공백을 사발레타가 어느 정도 잘 메꿔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웨스트햄의 긍정적인 요소는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빠른 공격 패턴에 약간 좀 애를 먹는 수비, 여기에 이제 파비안스키의 결장, 안토니오 안데르손, 주전 공격 자원인 안토니오와 안데르손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약간 이 선수들의 공백이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에 반해서 에버튼의 경우에는 주전 공격 자원인 히샬리송, 월콧, 칼버트 르윈의 이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히샬리송의 개인 능력도 포텐을 터뜨리고 있고, 월콧의 측면 침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버트 루인이 득점 상황에서의 이 침투 능력도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안첼로티 감독이 3승 1무 1패의 최근 리그 성적, 요것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후반전의 수비가 역시나 불안하고, 그리고 최근 6게임 안첼로티 부임 이후에 6게임에서 멀티 득점이 한 번밖에 없다. 경기력 면에서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득점이 완전 포텐이 터지진 않고 있다는 것이 약간은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주전 선수 결장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안토니오 아니라면 안데르손 선수 중에서 결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웨스트햄에게 있어서 결정력 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버튼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에버튼이 원정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웨스트햄의 이 공백을 에버튼이 한번 침투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 번리 대 레스터 경기. 번리의 경우에는 제이 로드리게스 선수가 질병으로 좀 결장했던 지난 경기, 이번에는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 가능성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드 선수와 함께 반스의 공백을 좀 메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드 선수가 첼시전에서 코뼈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경미한지 아니라면 좀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이 끌려요. 우드 선수가 제공권이 장기인 만큼 코의 부상이 약간은 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 레스터의 경우에는 바디와 이에아나초의 경기력, 바디의 스피드가 여전히 살아있고 이에아나초가 조커로서 이렇게 득점을 할 여건이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선수의 경기력이 괜찮기는 하나 제공권에서 약간 애먹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 수비력이 약간 빈틈을 보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제공권에서 약간은 좀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번리 상대로 실점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번리의 이 수비력이 상당히 안 좋고 이 레스터의 빠른 공격 침투에 애를 먹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저는 그냥 레스터의 승리 예측해봅니다. 자, 승부 예측 요약해드리자면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경기는 브라이튼, 노리치 본머스는 제가 한번 희생합니다. 본머스 승리 한번 미친짓 해보고, 자, 사우스햄프턴 울버햄튼 경기는 사우스햄프턴의 상승세, 그리고 에버튼 웨스트햄 경기는 에버튼에게 좀 더 무게를 실어보고, 번리 레스터 경기는 레스터의 승리 예측해봅니다. 무승부가 없네요. 이번에 조금 불안해요. 자, 어쨌든 저가
제가 리버풀 맨유 경기 미리 프리뷰 영상 올려놨고, 그리고 빅식스 클럽 승부 예측도 역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힘이 된다는 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